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동원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됐습니다. 성적을 잘 맞고 싶다 그러시면 오프라인 강의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힌트 플러스 힌트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원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이유가 바로 자원, 인적자원. 인적자원,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단체에 가입해서, 물론 뭐 아시는 바대로 라이온스라든지 뭐 JC, 뭐 여러가지 단체 있죠. 사회봉사 단체도 좋지만 오히려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보다 그 기관에서 하는 단체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388 청소년 지원단 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의 운영위원,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간에는 평생교육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또 프로그램 운영자와 교수자, 여기에 관해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원입니다.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평생교육 자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평생교육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전체를 자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실제 개발하고 운영되는데 활용되는 자원, 이것이 평생교육 자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 확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전체가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큰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이렇다면 그 지역사회 문화, 역사, 문화재, 전통, 자연환경, 동식물, 경제, 문화적 요소, 주민들의 관습과 의식, 또한 지역의 시설, 이런 것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소가 평생교육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서 학문을 존중하는 역사 전통과 풍습이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안정된 투입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교수자, 지도자, 평가자 모두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행정지원팀, 자원봉사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력이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러닝이 강조되고 있고, 또 상호 보안으로 줌이라든지 그 웨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로 상호 얼굴을 보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누가 뭐 마이크를 켠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강사, 즉 교수자가 혼자서 다 하기보다는 보조 지원 인력이 이 스피커를 켜거나 마이크를 켜는 사람이 있으면 음성을 한다든지, 또 특정 행동을 특정 화면이 막 떠 있다든지 이상한 화면이 뜨면 중간에 중지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은 장비 등이 포함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또는 특정 호응기관에 재정 자원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 평생교육 기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과의 활동,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러므로 사람 관리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적 자원 관리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관을 갔더니 거기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오셨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특정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누워가지고 무슨 그 밥을 안 먹는답니다. 그날은 밥 안 먹고 하늘을 향해서 숭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밥을 안 먹으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직 경영에서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인적 자원의 요소 및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 자원 확보, 조직의 충을 의미하죠. 면접 보고 뽑고 선발하고 채용하고 하는 것이 확보입니다. 개발, 훈련하고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능력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한 연수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적 자원 유지, 직무 환경이나 작업 분위기를 개선해주고 복지 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 후생을 잘해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 활동, 성과급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어떤 특정 일에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일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구성원들이 성과를 이루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 후생, 이거 중요하죠. 광의의 의미로는 조직에서 사람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말하고, 작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는 사람 관리, 인사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전통적으로 인사 관리에 해오던 기능에다가 조직 구성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기능과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는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종업원들의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전통적인 인사 관리는 통제형의 노무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2달을 봉급을 안 준다. 그럼 과연 근무할 직원이 있을까요? 내가 봉사를 위해서 하지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하죠. 임금도 중요합니다. 얼마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 평생교육 자원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사람 관리가 중요한 이유. 첫째,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 다 인간적인 문제.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관리는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고 경쟁력을 비양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경영의 요체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업 내에 일어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 관리는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를 평가할 때 그 회사에서 이직률을 많이 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즉, 다른 직장으로 자주 옮겼다는 것은 직장이 힘들다는 거죠. 힘드니까 옮기는 겁니다. 서로 올라오고 하고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많다. 일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이직률이 높죠. 힘들다는 겁니다. 일이. 보수는 작고 일이 힘들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요지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업무가 힘들고 그나마 평생교육사는 좀 보장되어 있고 기관마다 한 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업무도 좀 더 전문화되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물론 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에 나이 제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생교육 시설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의 인사관리는 평생교육 기관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대상은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
직원, 강의 대상은 거기에 관련된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이사회 회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기관의 인사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하면 4차 산업, 즉 정보화 시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모든 여러가지 파트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기관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에 따라갈, 추세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수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코닥 회사가 필름 카메라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닥이라는 그 필름을 고집하고 하지만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그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시대의 흐름, 4차 산업시대의 흐름,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거에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야지 나만, 나 혼자만, 우리만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도 경제적인 동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집단 중심에서 성과 중심,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 내부 노동시장 중심에서 외부 노동시장 중심, 인사부서에서 현장 관리자 중심, 국내 중심에서 국제 중심,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 표준형 인재 중심에서 전문형 인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패턴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채용을 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어떤 기관에서도 그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한다 이건 채용이 좀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기업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기존은 내부 노동시장 중심, 집단 중심, 사람 중심, 인사부서 중심, 국내 중심, 수직적 구조, 표준형 인재 중심 변경됐다는 거죠. 외부 노동시장 중심, 개인 성과를 중시하고 일 중심, 현장 관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제 중심, 수평적인 구조, 전문형 인재 중심. 어떤 단체나 회사를 가보면 그 주차장에 자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 구조죠.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밥을 먹을 때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수직적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의사를 낼 수 있고 다 한 표의 발언권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과, 즉 관리부서와 교육부서에서 대부분 다 관리하게 됩니다. 인사조직 및 관리부서는 인사고과, 후생복지, 성과급 이런 관리를 주로 담당합니다. 교육부서는 개개인의 개인개발, 경력개발, 또 후생복지까지도 같이 교육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운영 및 평가도 담당합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목표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적으로는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하는 거지만 그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사관리 목적은 평생교육기관을 생산성 높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 외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조직 목적, 즉 그 참여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는 것에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 또한 구성원들과 함께 잘 협동하고 또 상호 유대를 갖고 서로 상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관리의 목표, 첫째 합리성.
인사관리는 객관적 측면과 사회 사명과 기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인간 존중. 구성원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의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도록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 자원관리의 원리. 적재조수의 사람을 비치하여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한 전문성 발전을 위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반 부대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 또한 피드백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다 인적관리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 적재적소, 전문성 확보, 공정성 유지, 조직 구성원의 직무 의욕 고취. 공정성 유지는 최근 들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 특정 사람을 처우를 더 잘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유지 원칙은 요즘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직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주가 되는 활동, 또한 영역으로 나눈 활동, 이런 것이 직무입니다. 실제 평생교육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딱 그 일만 하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내가 관여가 되고 함께 참여하고 그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가 되는 활동이 자기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업무는 무엇인데 지원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조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직무 분석 결과로 도출된 이 사람 지도자의 역량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영역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업과 책임과 의무를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 명세서, 기술, 지식, 능력, 이런 것이 인사에 포함되어서 채용, 배치, 훈련, 평가, 승진, 보상, 이런 것을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인적자원관리의 직무입니다. 평생교육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조직 구조 설계와 인적자원 개입, 둘째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 인적자원 확보, 활용과 보조, 개발과 조직 개발, 관리 기능의 중심, 인적자원 관리의 확보관리, 평가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상관리죠. 왜 보상관리입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인재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처우가 좋으면 굳이 내가 홍보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리, 특히 직무수당,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것이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인 능력, 지식, 기술,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포트폴리오를 실시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형, 성실형, 문제형, 낙후형. 뭔가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발전형,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성실형, 프로블렘 타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오히려 낙후되는 사람. 인사관리의 전개 방향입니다. 성실형은 성취 동기가 높고, 발전형은 당연히 높고, 낙후형은 성취 동기가 적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형은 성취 동기가 낮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은, 낙후형은 능력도 적은 거죠. 근데 문제형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능력은 있으니까 뭔가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 인적자원의 정의 및 종류입니다. 지역 평생교육에 관여하는 인적자원의 종류입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그 정치인도 포함하고 경제인도 포함하고 법조인, 행정인, 예술인, 종교인 다 포함되죠.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는 또 기관이 경찰서를 저는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진행할 때 경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서 이런 것도 되겠죠.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단체 기관, 또 뭐 복지단체장,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 단체장,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확실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을의 이장님, 주민자치위원장, 단체장이 포함하면 더욱 좋겠죠. 조직의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의 인적 자원입니다. 강사 자원은 교수 학습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큽니다. 실제 그 교육기관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일본어 강사, 아니면 베트남 강사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원이라든지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인프라 그 특정 자격을 갖고 그 공부를 이수하신 분들의 그 방과후 강사처럼 이 지역 강사들이 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흥 지역에서 아니면 뭐 어디 나주 지역에서 내가 일본어 강사를 모집하고 싶다. 그럼 내가 물론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지역 인프라 또한 지역 정보 국제교육원에서 전국 단위로 또 그 지역 단위로 일일이 파악을 하고 강사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인적자원의 조사 방법입니다.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통계조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인적 자원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즉 인적 자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구축된 인적 자원입니다. 구축된 이것의 의미는 이미 인정받은 강사 또한 실제 반응이 재밌었다고 반응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 또한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축된 이런 의미는 우리 기관에서 실제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했더니 다 잠만 잤다 이러면 과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반응이 좋고 피드백이 좋았던 재밌는 강사들을 섭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입니다. 프로그램 실행부터 종결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운영 관리자, 평생교육사가 바로 운영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이 직접 운영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조직 차원에서 경험이 풍부한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의 중요성과 자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인적 자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담당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조건은 그 교육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 교육생에게 힘찬 맑은 목소리, 또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이런 것이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무입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담당자는 경영 이념을 파악하고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 기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 표정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필수하겠습니다. 말과 행동 이런 것도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죠. 자기개발은 전문지식, 교양지식,
자기관리, 인간관리, 교육자료 수집 이런 것이 평생교육 개발자의 가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